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살펴본 적이 있죠.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때 살펴본 내용이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된 간단한 언급이었는데, 이번 조직 문화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그 조직 문화가 어떻게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 사례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구성원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사례를 조직 문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를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어떤 회사인가를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이제 설립 취지를 보면 일반 항공사는 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싼 요금으로 가장 빠르게 고객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가 될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설립 취지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고 경영자인 허브 켈러 회장은 좀 독특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대요. 경영 철학과 방법으로 사원들이 가장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종업원은 약 3만 명인데 지금은 뭐 좀 더 늘어났겠죠. 이 조직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이었답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는 게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음, 차별화된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죠. 1998년 이후에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포춘지의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대요. 거기다가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포춘지의 100대 기업 중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또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식 수익률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아주 알찬 항공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사실은 그 미국 국내에 항공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어, 외국 국제 항공선이 더 많이 발달돼 있는 항공사인데 그러면서 우리 국내 선을 위주로 중심으로 여러 개의 어, 항공사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국내선 항공사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 국내선 항공사들도 해외 취향도 하긴 하죠. 근데 국제선 취향은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죠. 주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어떻게 그렇게 독특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켈러 회장이라는 분이 직원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 회사에 나와서도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원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그 장면에서의 행동이나 표정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도 그대로 좀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회사에 나오면 종업원들이 모두 근엄하게 업무에 임하면서 지시대로 수행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훈련받은 군인과 차이가 없더라 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그런 심각한 표정을 짓는 리더나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다. 배제하겠다라고 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부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부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밝게 가지고 근무를 해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그 회장의 생각이 업무에 그대로 사실은 반영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대할 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엉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히려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서 기타를 치면서 승객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작은 파티를 열어주고 또 승객들의 특별한 날을 위해서 승무원이 캐비넷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처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업무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게 회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생각이고 그게 핵심 가치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장, 켈러 회장 스스로도 광대라고 불릴 만큼 유머가 넘치고 엉뚱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런 것 때문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바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켈러 회장의 경영 철학은 뭘까? 그 아까 기업에서의 핵심 가치로 삼은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 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중시하는 가치라는 게 바로 사랑을 실천해라라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 뿐만이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어떤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는 그런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그런 사랑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하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아주 제대로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조직 문화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또 단점은 뭔지
또 사업 전략과의 연계성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점은 뭐겠어요? 그만큼 그 조직 문화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그렇게 생활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회사에 나와서도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생활하는 거는 회장의 경영 철학과도 맞지 않고, 심각한 얼굴을 표정을 짓는 것도 역시 무슨 부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구성원들에게 공감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일부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종업원들을 너무 릴렉스하게 만드는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객들한테 인정받고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잘 나타낼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업 전략과도 바로 연결되는 실적을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주주들이 기업 가치를 그만큼 인정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기업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기업 조직의 문화 특징, 조직 문화의 특징은 뭘까요?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삼성그룹의 기업 문화, LG그룹의 기업 문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룹들도 기업들도 조직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 기업마다 사실은 특징적인 측면은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켈러 회장과 같은 경영 철학을 가진 그런 기업의 회장들은 보기가 드물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뭐 말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그 회사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기업 문화, 조직 문화를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 만들어진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그런 기업들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기업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훨씬 더 조직 분위기가 유연할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뉴스에서 등장한 네이버의 뭐 상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을 한다든가, 물론 그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 개인의 어떤 성향 탓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개인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은연중에 그런 조직의 문화가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런 닷컴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그런 기업에서 전통적인 기업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조직 문화처럼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는 많이 변했죠. 그죠? 젊은 MZ 세대가 그 직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예전에 상사들, 그 다음에 임원들, 그런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요즘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기업 문화, 그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기업 문화가, 조직 문화가 사실은 많이 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업 문화하고 지금 최근에 2000년대 이후 어, 많은 기업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많이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기업 문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어떤 좀 성공적인 기업 문화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의 전반적인 개관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환경, 진실 등에 대한 공유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규범. 이게 이제 기업 문화의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기업 문화의 심층적 본질은 여러 문화적 표상들 및 소산물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보이고 있는 사고 및 행동 패턴이다 라고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이 사실은 어, 다 포함된 것들이 이제 조직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국의 학자들이 내린 조직 문화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그 샤인이라는 학자는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조직 문화란 조직 내에서 외적인 적응과 내적인 통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창조 발전되어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기본 가설, 즉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업 문화 얘기할 때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정의가 바로 이 샤인이라는 학자로부터 나온 정의예요. 그리고 던 클란과 험머라는 학자는 기업의 종업원들에 의해서 파급되고 한 세대의 구성원들로부터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전성되는 신념과 기대, 그리고 가치관이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죠. 구성원들로부터 어, 전성되고 이루어지는 신념과 기대, 그리고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렌 케네디라는 학자는 다양한 조직체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명시해주는 비공식적인 지침이다. 그리고 조직을 통합시켜주는 응집 요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조직 문화를 명문화해서 뭐 서류에 딱 명시해 놓은 기업 문화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기업 내에서 교육이나 강의를 할 때,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우리 기업의 문화라는 거는 있겠죠. 그렇다고 그걸 막 정리해 갖고 명문화 시켜 놓은 것들은 보기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기업들을, 제가 경험한 기업들을 봐서도 그 조직 문화의 기업 문화를 막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조직 문화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그렇게 명문화 되지 않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기업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은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들어가면 그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신입사원은 그 문화에 잘 적응하는 반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죠. 조직 문화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조직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만큼 조직에 대해서 내가 일관되게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 문화로 인해서 단합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라는 것도 역시 순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구성원들이. 그래서 행동의 지침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적응에 관련해서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반대로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어요. 너무 그런 기업나 조직 문화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 기업의 전통은 이래. 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너무 구성원들에게 그 기업 문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형식으로 행동과 사고를 하게끔 만드는 건 획일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에 대한 혁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조직 문화하고 맞지 않아. 이런 변화는 좀 힘들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혁신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기업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자기네 기업, 조직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배타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에,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거부감을 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배타성을 갖춘다는 건. 그리고 그 기업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직 합병, 인수합병의 구조조정의 심리학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그 인수합병된 조직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가 너무 강한 그런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과 합병을 했을 때, 인수합병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또 역기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가 무조건 뭐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조직 문화에 강하게 몰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조직 문화와 반대된 그거에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안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고 유연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기능으로서 이런 몇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에너지 결집, 동질감 형성, 동기 증진, 문화에 의한 관리, 심리적 안정. 구성원들의 에너지 방향을 조직 문화를 통해 통일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향해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질감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핵심 가치,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가치관과 사고가 통일되겠죠. 그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런 핵심 가치를 구성원들이 다 공유함으로써 일체감을 갖게 되고 또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훨씬 조직 문화가 있음으로 해서 좀 수월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조직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행동 방향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돼. 아, 이런 행동은 내가 좀 조심해야지.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서치회사나 광고 대행사에 있으면서 어떤 대기업과 또는 어떤 기업과 이제 일을 하면서 조직 문화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 문화가 꽤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을이고 그쪽이 갑이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수행업체니까. 근데 그런 용역을 하는 수행업체가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의 담당자를 접대하려고 하면 접대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 그 그룹 계열사들은 다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먹자고 하면 저녁을 같이 먹어놓고 자기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저녁은 뭐 내가 우리 회사 앞이니까 낼 테니까 맥주나 한 잔 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역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접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갑이니까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의 일반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광고대 행사했을 때 이제 대우건설이라는 회사가 갑이었죠. 광고주니까. 근데 거기는 엄청난 접대를 요구해요. 아예 접대를 받기를 바래요. 그게 완전히 틀려요. 심지어는 뭐 그 광고 관련 부서의 부서장한테는 골프채도 막 사주고, 그리고 골프도 치러 나가면 전부 그 비용을 다 대고, 거기다가 뭐 술과 식사까지 전부 접대를 받습니다. 그게 거의 관행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 회사의 광고주를 유지하려면. 그런 거에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업마다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조직 문화를 통한 행동의 지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불안감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라는 것이 다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어떤 결정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를 통해서 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익스터널 어댑테이션은 외부적인 적응이죠. 성공적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 적응력을 외부 적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조직에서 설정한 비전, 전략, 목표 설정, 그리고 실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은 내부적인 통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성원 간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용어나 일하면서 쓰는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또 리더십 개발, 공정한 인사 구축. 그래서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데 나침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SK그룹 계열사에 들어가서 일할 때 SK는 SKMS라는 게 있어요. 성경 경영 지침이다. 경영 시스템이다라는 게 있고 그것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공유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용어를 통일시키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그 SK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곳에 다 동의를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KMS라는 예전에 만들어진 성경그룹 경영 체계가 구성원들한테 확실하게 다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뭐 승진하는데 승진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그런 것들이 SK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하는데 편리함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과 조직 내부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 통합을 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초우량 기업이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21세기 초우량 기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문화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대기업들은 다 이런 기업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공유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되죠.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그런 기업 문화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기업 문화라는 것이 조직 문화라는 것이 형성돼 있게 되면 물적 자원 측면과 정보 자원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자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물적 자원은 바로 기계 설비를 얘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인적 자원을.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자원이 통합되고 거기서 이제 가치라는 부분이 창조되게 되고 그것이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고객 만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쟁 우위로 작용하는데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관리 방식에 의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에 의한 관리,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조직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가 이제는 문화에 의한 관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 왔고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의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조직문화팀이 있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LG그룹 같은 경우는 조직문화팀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제가 잘 못 봤는데 LG그룹 같은 경우가 기업문화팀이 있어요. 그만큼 기업 문화를 중시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LG그룹도 뭐 가족 친화적인 그 직원들을 좀 가족 뭐 사우스웨스트에서 가족을 대하듯이 회사에 나와서도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변화와 혁신을 하는 것과 관련된 K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 지금도 아마 매주 한 번씩 무슨 요일에 하는지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저녁 9시인가 10시부터인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변화된 그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뭐 그런 회사에서의 근무하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송영길인가 하는 그 다음에 아마 부사장인가로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강의를 주로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 시간을 제가 봤어요. 우연히.
근데 요즘에 기업에서 가족 같은 그 분위기를 하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가족을 기업의 회사에 나와서도 가족같이 생각해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오히려 거부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 그게 요즘에 바뀐 어떤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 문화는 또 변화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관리 방식도 기업 문화에 의한 관리로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쟁력의 키포인트라는 게 바로 가치 증대인 주체인 사람 능력 개발, 그리고 그런 능력을 활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고,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육성, 활용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부, 조직 내부의 환경을 구축하는 건데, 그 부분에 이제 조직 문화가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조직 문화의 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제가 이 두 개의 그 동영상 강의를 지금 녹화하다 보니까 조금 목이 잠기는데, 그래서 지금 음료를 좀 마시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조직 문화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래 조직 문화의 역할이라는 측면을 보면 이 조직 문화라는 부분이 어떤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전략의 프로세스와 문화의 프로세스가 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각 프로세스 내의 요소들 간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일관성이라는 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제시한 사람들이 조직 혁신의 방향을 얘기할 때 일 중심적인 것과 사람 중심적인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는 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말하는 거고, 조직 내부의 비전이라는 게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모든 기업에는 다 조직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기업이든, 그다음에 정부 부처든, 그다음에 정부 기관의 산하 기관이든 공기업이든 다 그 조직은 나름대로의 비전과 핵심 가치와 전략 방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비전에 따라 전략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따르는 실행 목표가 나오게 되고요. 하위 과제들이 다 설정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전략적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측면은 문화적 프로세스에서 공유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일단 형성돼야겠죠.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할 때나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의 행동 규범을 다 같이 공유하게 되죠. 그것들이 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범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략적 프로세스하고 문화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잘 조화를 이루고 결합이 되고 통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개개 그 파트별로 일관되게
쭉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 중심적인 부분과 사람 중심적인 부분을 그렇게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의 구조를 보면 일단 3층 모형을 가지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기본 전제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죠. 기저층에 자리 잡고 있는 명문화되지 않은 기본 전제로 조직 문화 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숨기는 측면과 엮이는 측면을 얘기할 때 그게 오히려 뭐 인수합병 같은 거 할 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게 기본 전제예요. 그거는 뭐 다 대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 시공간, 그리고 진실과 사실, 인간 본성, 환경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본 전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의미는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이제 상위에 위치한 것이 바로 공유된 가치와 신념이에요. 일정 기간 걸쳐서 학습되고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로서 인식 수준에 관한 것으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동의 지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 좀 더 상위적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문화적 표상물 또는 소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들과 가치를 토대로 그걸 바탕으로 외부에 드러나 보이며 관찰이 용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삼성맨 그러면 뭔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 보이면 외부인들도 생각할 때, 야, 삼성맨들은 뭔가 달라도 달리는구나. 그게 이제 뭐 여러 거래처와 일할 때, 협력업체와 일할 때도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직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삼성과 대우그룹이 일하는 방식이 틀리고 그런 외부의 협력업체들과 일하는 방식도 틀려요. LG하고도 LG하고 일해 본 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없는데 조금 작은데 LG그룹도 좀 틀립니다. 근데 LG그룹이 그런 인화를 중시하듯이 용역업체를 대하는 것도 굉장히 잘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요. 근데 대한항공이 뭐 지난번에 그 오너 갑질로 인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어, 경영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까지도 겪었잖아요. 그 오너 일가 중에 그 형제들이 자기네 항공을 타면서 자기네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거. 그리고 내부에서 일할 때 그 마케팅 홍보 담당 임원을 맡고 있으면서 광고 대행사, 제가 직접 또 광고 대행사로서 대한항공을 겪어보기도 했어요. 직접 겪은 건 아닌데 그 우리 회사에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갑질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기업 문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부분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기업들은 그런 창업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가 그 창업주에 의해서 쭉 전해 내려져 온 부분들도 나와 그 형성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뭐 배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저 배지 달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으면 그 기업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말하는 스타일도 들리고, 옛날에 복장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엔 자유복장이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IBM 직원들이 검정색 양복에 슈트를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만을 입었대요. 초창기에. 지금은 그것도 많이 없어졌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아 IBM맨이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문화의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얘기를 하게 됐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음, 다음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면 수업 시간에 이어서 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